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미얀마 사태의 끝은 어디인가입니다. 서 박사님은 미얀마와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제가 미얀마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미얀마 개발연구원을 만들어주는 코이카 사업 추진단의 단장 자격으로 2013년 미얀마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시 미얀마 테인세인 대통령이 2012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미얀마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KDI와 같은 기관을 미얀마에 만들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참고로 군사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테인세인은 2010년 통합발전당, 영어로 USDP라고 하는데 그것을 창당하고 당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민주연합 NLD라고 하는데요. 선거를 보이콧했습니다. 그래서 USDP가 아주 압승을 해서 국회 간선을 통해서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인세인 대통령은 일반의 예상을 뒤집고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과감히 수용을 했고 그 증표로 야당인 NLD를 합법화하고 또 이에 수장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을 풀어줬습니다. 또한 그는 언론의 자유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자신의 롤 모델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MDI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MDI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미얀마를 한 서너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테인세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에 관한 아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 야당인 NLD가 압승을 했어요. 그러자 테인세인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사임을 하면서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세인 대통령은 아주 세심하고 또 매우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관련해서 저는 아픈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1983년 10월 9일 발생한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친형님인 서상철 동자부 장관과 또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같이 경제학을 수학한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 그리고 당시 제가 자문관으로 모시던 서석준 경제부총리 등 17명의 아주 아까운 인재들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미얀마를 갈 때마다 아웅산 묘역에 세워진 추모비에 가서 헌화를 하면서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또 유지를 받든다는 차원에서 MDI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켜서 미얀마가 경제 발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 상황으로 미루어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미얀마 사태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외신 보도를 살펴보면 현재 미얀마 상황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금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3월 30일 현재 최소
520명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을 지속하고 있고 또 군부에 의한 만행 역시 지속되기 있기 때문에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 7일 국군의 날이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 군부와 맞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향해 군경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5살 소녀, 14살 소녀를 비롯한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버마 군부가 저지른 혐오스러운 폭력과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지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버마 국민에 대한 잔혹한 폭력에 맞서 모든 나라가 한 목소리를 내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국명을 바꾼 군사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직도 미얀마를 버마라고 부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강한 비판과 또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아웅산 수치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면서 원조 중단과 더불어 군부 관련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는 2013년 체결한 미얀마 미국 사이의 교역 협정 조치를 민주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중단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연합 EU죠. 그리고 또 영국 역시 유럽 미국과 대체적으로 보조를 마치면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 인권위원회는 3월 24일 미얀마 전역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국제 범죄 및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또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통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의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월 10일 성명을 통해서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적 제도 및 과정을 지지해야 하며 또 폭력을 자제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또 법치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N 안보리가 구속력 있는 결의안이 아니라 성명의 형태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얀마 사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중국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외세의 개입은 안 된다 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군부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또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중국 9일인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한 후 미얀마가 외부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얀마 위기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내고 민주적 전환을 진전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어떻게 보면 이번 쿠데타로 인해서 미얀마에서 또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얀마에서는 폭력적 사태에 대한 비판과 또 제재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또 서방 세계 입장을 중국은 미얀마 군부를 확실히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그 미얀마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그 반중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최근 그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IEAS라는 데가 있는데요. 얘가 금년 초에 그 미얀마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무려 77%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걱정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번 사태 이전이니까요. 저 최근에 이런 여러 사태로 인해서 반중 감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에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단체들도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한국 정부는 미얀마 추진하던 군사 및 그 치안 분야 협력을 아주 모두 중단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인도도 미얀마 상황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그 한국의 이번 그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미얀마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 한국으로서의 그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그 가치 외교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국 정부가 북한과 그렇지만은 북한과 중국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미얀마의 그 폭거에 대한 한국의 강경 입장은 국익 차원에서도 실보다는 득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선택을 미얀마 군부는 물론 달갑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그 일반 시민은 크게 환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에 가서 그 특히 젊은 층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들이 그 저보다 한국의 유명 가수나 배우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는 미얀마에서 그 소위 그 한류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입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 교류를 중단 선언한 군사 및 치안 분야 이외의 그 경제나 사회 분야의 교류,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MDA 프로젝트나 뭐 새마을 프로젝트 같은 것은 최근 사태와 관계없이 군부와 관계없는 사업이거든요. 지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지적하신 대로 미얀마에서는 군 총사령관은 국방장관, 내무장관, 그리고 국경 관리장관을 직접 임명합니다. 네. 그리고 상하원 의원의 4분의 1을 현역으로 보합니다. 그러니까 군복 입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군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앙산 수치가 이끄는 NLD 정당이죠. 여기가 전체 선출직의 83%, 또 전체 의석의 62%를 확보하는 대승을 이룬 반면 군부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USDP는 상원의 7석, 하원의 26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그 군부의 그 불안감 표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선 이후 군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약 7천 건의 사례를 이렇게 법원에 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의 움직임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부 쿠데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군부는 부정선거를 쿠데타 이유로 들지만 이는 사실 뭐 표면적 이유일 뿐 실제로는 군부가 뭐 민간하고 잠시 나눴던 이런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미얀마는 2016년 이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와
군부 사이가 어떻게 보면 이중 권력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웅산 수치의 그 국민적 인기가 지속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자 그 군부가 고안한 민간 통치에 대한 인내심을 잃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는 이번에 이렇게 쿠데타로 자신의 불안감을 표출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경제 분야에서 NLD 정권의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이것도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앙산 수치 정부는 경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제 경우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또 경제 참모들의 수준도 이전에 그 테인세인 정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어 제가 관여한 MDI 프로젝트는 NLD 정부의 무관심으로 지난 몇 년간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테인세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는 그 경제 전문가를 대통령 특보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하고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웅산 수치 정부는 이들을 이제 전 정권 사람이다 이렇게 이유로 모두 배제하고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위조했다고 이렇게 의심을 받는 인사를 경제 부총리로 임명돼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